보니까 책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색감에 반했던 그런 그래요? 그림책입니다. 이 색감에 대한 스토리가 있나요? 청색은 아마 이 용 머리를 한 네. 여기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신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그 청색과 네네. 이 바탕색 진한 남색 같은 그거에 이제 좀 배색이 인상적이셨던 것 같네요. 네.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천룡신인데요. 천룡신을 네. 이 청룡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청룡으로요? 청룡이요. 물을 아. 이렇게 다스리고 그게 보통 이제 우물간 주변에 이렇게 사는데 네네.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요. 산신이 이렇게 집안에 내려온 네. 그런 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룡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해본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청색을 쓴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색이 보기 좋으셨다니 기쁘네요. 서양에는 뭐 청룡, 황룡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네네. 드래곤. 네, 드래곤의 개념으로 네. 저희는 굉장히 귀한 어떤 신적 존재로 보고 있는데 네. 옛 좀 이야기요. 사악하게 보죠. 서양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마녀, 그 마녀들 또는 백설공주의 마녀 이런 마녀들을 보면 나중에 다 청룡, 그러니까 용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입에서 막 하고 그거가지고 못된지만 골라서 하던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12지신 중에서 네. 없는 동물이 이 용이잖아요. 네. 다른 거는 뭐 거의 있잖아요. 네. 쥐소, 호랑이 뭐 이런 네. 거는 다 현실에 있는데 이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용이 그 물을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주의 기운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아마도 그 영물로 농경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는 농경 그 사회 구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용을 그렇게 상상의 동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도 파랑, 또 여기도 핑크도 파랑, 이렇게 있습니다. 파랑. 이 전체가 전부 다 오방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도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서 이런 색감을 선택을 한 건가요? 그게 참 궁금해요.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색을 선택하는지. 이게 아무래도 그 전통 귀신에 대한 네. 그런 것이 주제다 보니까는 네. 오방색이라고 그게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색이에요. 각 색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흰색, 흑색, 흑색. 뭐 적색, 네. 청색, 네. 황색, 좌총명, 우백호 이런 거 할 때도 다 그 색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방위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옛날에는 물감이 되게 또 귀하기도 하고 색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무당집이라든지 절집에 이렇게 네. 가보면은 네네. 그런 원색적인 그림으로 네. 많이 그려졌어요. 이게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림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었잖아요. 주술적인 그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네네. 그리고 뭐 거기 밝고 그렇지도 않아요. 어두컴컴한 곳이고 조금 이런 네. 옛날엔 조명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색이 선명하게 화려하게 잘 보여야 되고 또 그 주술적인 그 경배의 대상이고 어떤 구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파스텔 톤이 아니고 강한 원색으로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색감으로 풀었죠. 그러면 굉장히 정통적인 색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부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았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색감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서 이야기와 함께 잘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빚어진 것 같다. 그래서 네. 맛이 참 살아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럼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통의 색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혹시 이거는 뭐 네. 그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경향신문에 딱 네네. 봤는데 한국의 네.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바로 백석이라는 거예요. 그 백석. 예, 네. 그때
2002, 3년도 정도에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네네, 기사를.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백석 시인이 많이 알려졌지만 네. 그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 도대체 윤동주는 우리가 알지만 윤동주, 김소월은 그때 반대 시인으로 알지만은 백석이라는 이름은 제가 전혀 금시초문이었는데 아니 한국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면은 이 사람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시집을 사서 읽어봤어요. 네네. 그리고서는 그냥 누구든지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그 백석 시집 읽어보면은 10중에 8명은 정말 흠뻑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역시도 되게 많이 빠져들었고 그 중에서 이 마을은 맨성 불신이 돼서를 읽고서는 이건 그냥 저한테 바로 그림책 텍스트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지. 그러면 시인 백석은 네. 한 작가, 화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의 어떤 존재인가요? 아 그래요. 백석 시인 그 영화 네. 모던보이라고 네. 김혜수하고 박해일이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박해일이 막 이렇게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한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그 이제 여주인공인 김혜수하고의 그 독립운동의 처음에는 친일파 비스꾸리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여자한테 연루되어서 삶이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어떤 그건데요. 그 주인공을 네네. 그 주인공 그 모티브를 바로 백석 씨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실제 보면은 그 백석 씨 남아있는 그 사진을 보면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하얀색 수트를 딱 입고 얼굴도 너무 그냥 요새 꽃미남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백석 시인은 일단 외모적으로 그런 설레게 하는 그런 외모가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읽어보면은 네네. 그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이 시인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또 선생님도 하고 기자 생활도 하다가 또 이렇게 시도 쓰고 그랬는데 그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는 글을 단 한 편도 일본어로 쓴 것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그리고 또 시를 읽어보면은 그 조선의 말, 아름다운 말을 네네. 되게 많이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 자체도 뭐 음식 얘기라든지 그런 이제 그 지방의 향토적인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또 김소월이라든지 이런 시인하고는 또 다르게 되게 모던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들이 또 다 살아 있으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뭐 백석 시인이 너무 매력적이고 또 그 시 자체로 압도하고, 그 시인 안도현 시인도 백석 편전을 썼을 정도로 한국의 시인들은 정말 백석 시인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캐릭터가 다 다양하잖아요. 아름다운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느끼는. 그렇다면 백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서 화가님한테는, 서성미 화가한테는 백석은 뭐다? 백석은 시잘 쓰는 모던보이. 모던보이. 멋지다. 모던보이.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대표님도 모던보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요, 이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독까지 되셔서 보이는 그리고 대표님을 우리가 지금 감독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유, 영상 감사합니다. 감독을. 그래서 이제 네네.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요. 네네. 여기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예. 여기서 그쵸. 나라는 아이가 나오고, 아기가 나와요. 네, 아기. 근데 네. 그 아이는 이제 다 전통 그런 공간인데 남자의 머리카락이 네. 이 커트, 네네, 커트. 네네네. 이렇게 댕기머리가 아니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가 그 혹시 백석 읽고마가 시로 백석처럼, 백석인가요? 그리고 그럼 이 시를 좀 잘 읽어보면 그건 네. 시는 또 상상하는 사람의 또 그 네. 해석의 여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시가 쪽에 상반되는 문물을 접하고 또 그 시대상 일본의 어떤 그런 식민지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또 어떤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끝일 네,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면서도 또 어떤 그것의 거리감을 가지고서 보기도 하는 그런 심리가 저는 이 시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이제 좀 표현을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이 그림책이잖아요. 네, 대상이 아이들이 보는 맞습니다. 책이죠. 네. 마치 어른들이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리고 요새는 뭐 그림책이 참 연령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아이들이 먼저 본단 말이죠.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저의 해석이고요. 실제 읽어보면 그냥 네, 시야도 간단하고요. 네네. 그 귀신들이 이렇게 한 존재씩 나오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네. 숨기놀이 하듯이 귀신이 막 아, 쫓아오고 아하. 그 나는 도망을 가지만 또 네. 숨바꼭질 할 때 나를 찾아주길 바라잖아요. 네네. 또 나 안 찾아주면 섭섭하고 아, 그런 것처럼 이 귀신과 나와의 숨기놀이 같이 놀이가 들어있네요. 예 맞아요. 그럼 백석 그 시 백석의 시와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드들이 많이 아, 담겨져 있는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요거를 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이걸 어떻게 화면으로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정말 하다가 어느 날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네. 그 한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네. 엄마가 나는 괴물이다 하고 그 아이가 이불 속에 아이들 숨기놀이 정말 네, 좋아하죠. 네, 네, 저도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불 요렇게 뭐 이러고 딱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런 걸 이제 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귀신과 나와의 숨기놀이 귀신이 나를 쫓아오고 아니면 혹은 어떤 공간 안에 있고 나는 이제 막 그 도망 다니고 그런 그거를 그때 이렇게 머리에 뚜껑이 딱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펑키를 짰어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시랑 백석 씨랑 저 지금 되게 놀고 싶거든요. 백석 씨랑.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그래요. 어떨까요? 좋아요. 네네. 그럼 백석 씨의 마을은 맨 앞으로 제목을 읽어주세요. 네. 마을은 맨 처음 구신이 돼서 네, 시 백석 그림 서선미. 알겠습니다. 출판사는 고인돌 출판사입니다. 면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요. 네, 먼저, 네네. 마을에 네. 밤이에요. 네. 밤 중에 이제 네. 도깨비불도 날아다니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네. 뭘까요? 귀신 같으세요. 물귀신입니다. 이거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해도 그리고 되겠어요? 이렇게 네. 산이나 집들도 이렇게 뭔가 의인화된 네. 듯한 그런 형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표지는 이걸 잡아주셨죠? 표지를? 이 아이는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고 있고 우리 흰둥이 꼭 끌어안고서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 쫓아오는데요. 네. 또 무슨 귀신일지도 궁금하고 네네. 되게 근데 궁금해요. 귀신이 또 막 아이를 이렇게 되게 나빠 보이는 그런 귀신들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 근데 이제 얘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냥 짧게 굴대 장군. 근데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좀 네. 어렵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백석 씨의 시를 그대로 네. 살리셨거든요. 맞아요. 다른 데 보면은 백석 씨를 갖다가 좀 현대어로 이렇게 네.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백석 씨의 그 맛이 잘 안 산다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백석 씨가 그렇게 그 시를 그 언어를 선택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네. 그분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단어에 의미가 있을 텐데 저도 시를 쓰긴 하지만 다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는 다 저만의 그 존재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1930년대 평안북도 사투리 그 네네. 쓰인 거 그대로 네네. 제가 다 살려서 네. 시를 실었는데요. 네네. 그렇게 뒤에는 또 이제 현대어로 풀이된 어떤 그 시 전문을 실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시라고 하는 거는 그 말 맛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정말 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옛날 말이고 지금과 정확히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림이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말을 네. 그대로 백석 시인 쓰신 그대로 제가 그냥 다 기쁜 쓰는 게 듯이. 좋겠다고 출판사와도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대표님하고도 예. 다 얘기가 되셨군요. 그게 좀 이미 나와 있는 백석 시 와. 그 그림책 다른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저희는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차별화된 네, 부분이,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나중에 이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단어 게임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지프로 이영을 엮은 이런 담장에 네네. 이런 거를 곱센형이라고 그래요. 아. 얘가 털릉구신이에요. 아. 철융구신인데요. 네네. 현대어로는 이제 철용 귀신인데 네네. 그 털능구신으로 그렇게 네. 이게 날개리예요? 길거리에 조약돌이 네. 탁 발로 차면은 그게 네. 점점 커지다가 네네. 얼굴이 없는 그런 네네. 그거를 달걀구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달걀에 머리털이 나고 얼마나 무서워. 근데 닮았어.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닮았어요. 그래요. 혹시 얘가 얘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귀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인간의 어떤 네.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달걀 귀신이 막 쫓아가고 아니 이것도 달걀 귀신이에요? 아니잖아. 얘네들은 이제 그냥 네. 동네 밖에 살던 온갖 귀신들 온갖 귀신들이 지금 꼬리 몇 개 달린 이거 여운데, 이거 구미호인데? 막 달려오고 이거 얘는 좀 나쁜 애 같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는 무슨 마을을 지키는 예. 돌 귀신 같기도 하고 얘는 뭐죠? 그냥 애기 귀신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건 산 귀신이에요? 그 산도 막 뭔가 날 쳐다보는 거 이게 같고. 산 귀신? 네, 산 귀신. 어우 무섭다. 얘 기절 안 하는 얘 진짜 그래서 흰둥이를 꼭 안고 있습니다. 걔도 무섭대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네. 마을 앞에 서 있는 장승 있잖아요. 장승이라는 존재가 네. 다 추천해줘요. 마을을 지키는 예, 그래서 장생이 있었잖아요. 옛날 시골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또 각 들이나 논이 있고 네. 길을 지나가면은 네. 또 마을이 있고 또 옆마을이 있고 이런 식인데 그 시골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막 그 귀신들이 네네. 장승이 서 있는 곳이나 소떼가 서 있는 곳부터는 귀신이 네. 마을 밖에 잡귀신이 그 네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수호신 역할 같은 거가 보디가디네. 예, 귀신을 지키는 보디가디. 맞아. 자, 너희들 근데 되게 무서워하나 봐. 여기 무슨 빛이 막 나와가지고 얘네들이랑 바깥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내 바깥으로 내보내는 듯한 네, 느낌이. 그래서 근데 근데 여기 장승 뒤에 숨었어요. 근데 여기 왜 민들레? 저 갑자기. 민들레. 네네.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아니 노래가 이해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 하고 많은 네. 꽃들 중에서 민들레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놨는지 궁금해요. 민들레는 여기저기 다 피어 있고요. 네네. 또 우리 백성처럼 그냥 수수하면서도 네네. 이렇게 조그만한 홀씨 하나만 있어도 어디에든지 날아가서 네네. 이렇게 또 잘 척박한 땅에도 잘 피어나고 그러는 꽃이잖아요. 민들레라는 결국은 꽃이. 그래서 백성 그냥 평범한 백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옛날 사람들 꽃의 요정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외국에는 아. 꽃 안에 다 요정들이 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요정 꽃 같아요. 민들레. 그래요. 나는 얘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서로 짝꿍인가 보네요. 장승하고 장승하고 짝일까? 민들레. 얘하고 짝일까?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귀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네.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네요. 우리 돌아왔어요. 그리고 네. 또 각자 다시 자기 살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서 네네. 구미호는 산 속에 있고 이런 각자 자기 네. 역할, 자기 있고, 위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또 집에도 네네. 이런 또 귀신들이 다 부대장군 네. 이렇게 있고요. 네네. 저녁에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고 네네. 밥상이 늦어가지고 이제 네네. 흰둥이도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흰둥이도 엄마한테 돌아가는 궁금해요. 제가 백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평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이 그림. 그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신성 중에 네. 그 신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그 서양에선 기독교가 됐을 것이고 한국에서는
불교라든지 어떤 민간 신앙 같은 걸 텐데 그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신이 니체가 그래서 신이 뭐 없어졌단가 그런 말을 네네. 죽었다 그런 신은 말을 죽었다. 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신이 없어진 시대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최근에는 물신 숭배로 정말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무튼 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조그만한 어떤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신성한 존재가 같이 살고 있는 소중한 곳 그리고 자자손손 또 내 후손이 살아가는 곳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왔던 곳으로서의 어떤 그 장소가 이 공간이고 이 마을이고 이 우리 조그만하고 초라하지만은 이 집에도 다 집을 지켜주는 성주님도 있고 뭐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구신이 아니고 사람을 좀 지켜주면서도 사람이 또 오만방자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좀 눌러줄 수 있는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이랑 여기랑 약간 좀 다른데요. 네,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좀 달라요. 요게 잡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네. 그냥 이런 달걀 귀신이라든지 네. 이런 뭐 구미호라든지 이런 잡기의 거는 역할은 잡귀고. 없었나요? 잡기는 글쎄요 사람들이 네. 그 역할이라기보다는 그 정말 억울하거나 뭐 그런 죽었으나 죽지 못한 존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잡기가 돼서 떠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옛날 분들이.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왜 그러는지 모르니까 이게 다 잡기 때문이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잡기를 좀 물리쳐주고 우리 사는 공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런 귀신들이죠. 철룡신도 그렇고 불대장군도 그렇고. 그러면 얘네들보다는 얘네들이 주인공인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예, 이야기에서는 여기에서 총 9명의 귀신들이 나오는데 커마님의 네. 그 구신들은 9명이 모두 다 여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8명이 있고요. 네. 여기에 1명이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왜 여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왜 여기는 8명이고 얘는 1명? 그 중에서도 왜 얘가 또 9 구신 중에 안에 들어간 건가요?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이 앞부분 이렇게 보면 네네. 귀신들이 이 마을에 네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 네, 같아요. 그 마을에 태어났어요. 나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저 이 주인공을 백석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여기 이 공간은 되게 시골 공간이지만 아이 자체는 지금 머리 짧거든요. 네네. 굉장히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마을과 일정한 갈등 같은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네. 예. 이 마을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나의 사랑하는 고향이지만 또 뭔가 낯설기도 하고 서걱거리고 네네. 또 꼭 이 사람이 뭐 신문물을 경험한 모던보이여서가 아니고 네. 언제든지 태어나는 새로운 그 세대들은 기존의 세상에 적응을 하면서도 뭔가 또 그 기존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뭔가 잉태를 하면서 또 팔 아플 것 같아요. 예, 살게 되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그래서 네네. 이렇게 각 공간에는 네. 다 이렇게 네. 각 성주님 네. 집안을 지켜주는 성주님. 네. 이런 데도 신이 예, 있었어요. 근데 네. 잘 보시면은 이렇게 네. 귀신을 군데군데 네네. 그려놨는데 토방에 나오면 토방에는 다운 귀신이 이게 디운 귀신, 디운 귀신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지운 귀신인데요. 네네. 땅의 아. 운세를 관장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 그 터에 제가 네. 이렇게 한번 네네. 되게 편안해 보이네요. 편안해 지금. 이거 편안한 게 아니고 무서워. 이런 게 딱 있는데 편안해 보이니까. 되게 편안하잖아요. 여기를 지켜준 넘어지지 않게 근데 제가 너무 좀 긍정적인가? 좀 무서운 듯 하면서도 그 무서운 걸 나타내시려고 그랬는데 네, 무서운 표정인데요. 무서워 어떻게 하셨어 발가님? 근데 귀신은 무서우면서도 뭔가 한번 엿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네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왕님이 나오고 네네. 각 신마다 각자의 스토리가 또 다 있어요. 네네. 또 우리나라 그 몇천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그 여기서 조왕님 있죠. 이 네네. 부뚜막에 네네. 이렇게 물 정한수 떠다 놓고 매일 아침 네네. 그 복을 비는 그런 그 분이 이 조왕님인데 조왕님이 먹을 것 냄새 맡고서는 불 쬐고 있다가 네. 이렇게 네. 뿅 가는 그
그 다음에요? 다 이렇게 여기서는 그런 스타일을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또 뭐예요? 꽃갈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이제 고방에는 재성님이 있다고 백석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재성님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네네. 그 재석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네. 고깔모자 쓰고 네네. 뭐 있는 모습. 애기 동자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네. 그 12명의 또 네. 재성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백석의 다른 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무서운 그런 성인의 그런 삼존불이 아니라 아기 모습으로, 그리고 이 고방에는 먹을 게 많아요. 시골에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을 것 꿀단지도 같아요. 있고, 네네. 네, 꿀단지도 뭐 찍어 먹어보고, 뭐 감자 같은 것도 쌓아놓고 먹을 거에 애들이 뿅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아마 애기들의 모습으로 네. 바닥에도 누워있고.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아. 애들이 봤을 때. 12 이런 12재성님. 재성님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뭐지? 굴뚝이야 이거 굴뚝 그 같아. 옛날 사람들이 네네. 키가 커다랗고 그냥 네, 뭐 네. 그런 사람을 네. 저 사람 시커멓고 굴뚝 장군 굴대 장군 같이 생겼다. 네네. 응?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굴뚝은 이렇게 높이 솟아 있잖아요. 네. 시커멓게 그 그림이 묻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굴대 장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 여기서도 잡귀신이 이제 넘보려고 하다가 뭔가 이 굴대 장군이 잡귀신은 이 여기 이걸 뭐라고 그랬지 아까? 여기 바깥에 사는 곱새령. 곱새령 네. 바깥에 사는 것 같아. 울타리 바깥에. 저 집으로 지금 자꾸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이렇게 굴대 장군이 딱 이 어. 끓은 탄을 투척해가지고. 그러면 백석 시인은 이걸 외세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네. 분명히 네네. 그 백석 시인이 네. 일본어로는 네. 한 편도 쓰지 않았다. 네. 거기에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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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쵸. 현실의 질서 자체가 그 일본에 네.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우리말을 때문에 살려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죠. 비유를 했을 수도 있죠. 은연중으로 그런 거를 네. 그러니까 막 어떤 저항의 표현으로 네.